우리 엘리트반이니까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없겠지? 아, 당연히 그렇지, 참. 자, 1106번, 우리 최대 신호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복습을 해볼 거니까 1106번하고 우리 1108번, 9번 이렇게 세 문제가 마지막 문제일 것 같아요. 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1106번을 보시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fk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문제에서 뭐 이걸 뭐라고 부릅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중간고사 때부터도 익숙하게 좀 연습을 했고 내가 가르쳐 왔으니까 이거 쫄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fk 자체를 거기 k에 1이 들어갔을 때의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f1 뭐 k 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f2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인 거고 약속인 거지.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는 어떤 표현이고 약속인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k에다가 1, 2, 3 이런 거 넣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k 자리에 1 넣으면 x에 대한 이차함수 문제 보세요.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1x 빼기 3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f1이라고 부를게요. 그런 거죠. 아, 그러면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f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아, 그럼 얘는 자, 식이 y는 4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k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라고 나왔고 요 놈의 최소값, 요 놈의 최소값을 우리는 f의 k라고 부를 건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 fk에게 다시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 우리 공통수학 1 교재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한 번만 더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걸 k를 k라고 인정을 하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해봐라라는 얘기잖아. 우리는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갔을 때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fk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이 k를 그냥 숫자처럼 인정하면서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최소값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이렇게 그래프 기본적인 태도를 좀 지켜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요. 아래로 불러지고 그 다음에 우리 파악해야 되는 두 가지 정도 사실상 한 가지지. 이렇게 징수 자체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k 얘인 거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그래서 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2a 분의 b.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한번 구해놓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x 좌표가 되는 거고 k는 숫자야 얘들아. 줄면 안 돼요. k는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k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1의 4k 제곱. 그러면 얘가 k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이 마이너스 3k.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k 제곱에 마이너스 3k가 되면서 구했다. 우리 구했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fk가 뭐였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이제 k는 숫자인 겁니다. 숫자. 그래서 x를 주인공으로 함수를 분석하고 마이너스 2k라는 값이 대칭축의 위치 값이다. 그 꼭지점이 마이너스 2k뿐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니까 k 자리에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겠지만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y 좌표가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제일 낮을 수 있는 순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가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fk였구나. 그러면 이제 이 fk 자체가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니까 이 자체가 또다시 이제 k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2차식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fk 자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순간 그놈의 값은 무조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얘로 바꿔볼게요. fk가 f에 k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또 하나의 어떤 k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k축으로 표현되는 좌표 평면상에 k에 대한 이차 함수를 또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니까요 위로 볼록이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똑같은 기본 표를 잘 지켜보시면요, 마이너스 2 곱해서 2분의 마이너스 3, 즉 이 대칭축의 위치값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리고 지금 입력 변수 자체가 x가 아니라 k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지금 좌표 가로축을 내가 k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도 한번 보여보면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대응하는 결과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그러면 또 바꿔서 4분의 9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k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사실상 이 문제 풀이의 흐름 자체는 그냥 꼭지점 2번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 왜 최소값을 구하는데 또다시 그놈의 최대값을 물어보면서 복잡한 이런 흐름이 가능할까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k에 대한 2차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놈을 k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고 그래프로 분석해낼 수가 있다.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108번.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1108번.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 1차 함수도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하나 나오거든. 반드시 나와요. 1차 함수도 2차 함수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물어보던 아니면 뭐 단순한 내용을 물어보던 간에 1차 함수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1차 함수를 알아는 건 1차 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을 관찰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얘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얘기해보면 마이너스 2가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정의가 되고 불리는 놈이고요. 8이 y 절편. 이게 여기에 정보가 지금 0,8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x절편은 y가 0될 때의 x, 그러니까 y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나오니까 얘 x에 4 들어갔을 때 딱 0되면서 여기가 4,0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절편 가지고도 기울기가 4 감소할 때 8 증가하는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것들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에서 여기 위에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PQR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점 P는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선상에 P가 있는데 1사분면 점이래. 그러면 우리 여기 Y절편은 1사분면이라고 하나요? Y절편은 1사분면에 있는 점인가요? 아니죠. 사분면은 그 경계 축에 있는 점은 제외하는 거니까 여기 뺀 걸 내가 빈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이 절편 당연히 뺀 건데 이 절편 빼고요. 여기 안쪽에 또 안쪽 선분 안쪽 양끝점을 제외한 요 안쪽에 어딘가에 P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그 P가 어디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P를 우리는 동점이라고 불러요. 동점. 또 움직이는 점이 제시가 되어 있고,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동점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뉘앙스 자체에 P는 움직이는, 이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움직이는 점이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4,0이랑 0,8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를까? 이런 건 참고로 상식적으로 그냥 정점이라고 불러요. 멈춰있다,
정지할 때 정자를 써서 얘는 이미 위치가 잡혀 있어. 여기 뭐 변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자꾸만 여기에 혹시 박혀 있는 점인 거고, 얘도 위치가 딱 박혀 있는 점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한마디만 해줄게. 지금 뭐 이런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점이라고 부르고, 뭔가 문제의 뉘앙스상 내가 위치를 뭐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점이 나오면 움직일 동자를 써서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떨 때 최대 넓이를 만들게 되겠는가? 그러면 또다시 봐봐요. 우리 좌표 평면에서요. 항상 이 패턴인 거죠. 여기에서 길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길이, 넓이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설정이 필요하다. 이 패턴을 꼭 입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이 P의 좌표를 잡는 거야. 내가 미지수를 스스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패턴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 아, 이 문제는 지금 길이나 넓이를 분석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좌표를 어떻게든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그래서 이놈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해보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x좌표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잡은 거예요. 근데 이 p의 y좌표를 또 다른 문자 b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없다라는 거지. 왜? 이 직선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요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요 그 동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그래서 X좌표를 불가피하게 미지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Y좌표는 또 다른 미지수를 도입하는 건 바보예요. 그렇죠? 이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가 여기에 A 넣어서 나오는 그 Y 값이 대응하는 Y좌표가 될 겁니다. 한번 연습을 또 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식이 있었어.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 근데 이 곡선상에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었어. 이 P를 내가 어떻게든 좌표를 설정해야 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얘기야? 얘 X좌표는 어쩔 수 없이 A로 잡는다면 이 대응하는 Y좌표는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지. 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이 그림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어디 있건 이 두 좌표 간의 관계는 무조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점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엔 얘가 y는 fx라고 합시다. 내가 이번에 식을 숨겨볼게요. 여기 선상에 놀고 있는 점 p를 미지수를 설정해서 잡는다. 얘는 a, fa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깔려 있으면 미지수를 설정할 때도 불필요하게 두 개를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이 극단적인 아주 단편적인 예시가 우리 x축 선상의 임의의 점을 만약에 잡아. 여기에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어딘지 몰라. 이럴 때 너희들 이럴 때도 얘 a, 0이라고 잡잖아. 그렇지? 이게 왜 그런 거야? 이 x축이라는 거의 함수식이 뭐예요? 이게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도 이 두 놈의 관계는 무조건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 x좌표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y좌표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미지수를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물론 이제 함수는 아닌데 y축은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x는 0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임의의 점 p를 잡더라도요. 얘가 0,a라고 쓸 거고 미지수 두 개를 쓰지 않았잖아. 이것도 x는 0이라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누군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x좌표는 무조건 0으로 박혀있고 이 a는 얼마인지 몰라. 얘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면서 움직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 p를 잡을 때 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공통수학 2에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하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그래서 a,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라고 설정을 했잖아. 여기까지 온 거야. 길이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좌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의 미지수만을 써서 좌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좌표를 설정할 때 내가 스스로 미지수를 구입했으니까 이것도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뭘 줘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이제부터 뭐야? 내가 이렇게 설정할 미지수를 갖다 가지고 와서 A라는 미지수는 내가 도입한 거죠. 이 미지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얘의 책임이라는 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A에 딸려오는 제한된 범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P라는 건 여기 빼고 요 성분 안쪽 양 끝점을 제외한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책임이라는 게 뭐냐? 이 P의 X좌표 역할을 하고 있는 A는 0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X 좌표만 봤을 때 여기 0 오른쪽, 4 왼쪽 여기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제한 범위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한 번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점 P가 있는데 내가 얘를 A, 마이너스 2A 더하기 8로 잡는 거에 성공했고, 내가 설정한 이 A에 딸려오는 범위는 지금 문제의 조건상 이 가동 범위를 봤을 때 0초가 4 미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게 무슨 거리지?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1차원적 길이요. 이 길이 1차원적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표 한쪽만 가지고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여기 해볼게요. 여기 직각삼각형의 높이라고 할까? 얘 높이라고 하고 얘를 밑변이라고 볼까?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수평거리니까 1차원적 거리예요. 여기 이 Y축 라인하고 이 A 라인하고의 X좌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이 길이 자체가 A 빼기 0, 즉 A가 되는 거겠죠. A. 그 다음에 요 세로 길이도 지금 2점과 2점 간의 이 수직거리예요. 수직거리. 그래서 이것도 1차원적 거리고 뭐만 필요해? 두 점의 Y좌표만 필요한 거죠. Y좌표 위의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점은 이게 X축선하기니까 여기 0층이거든요. 0층. 그래서 이 길이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8 빼기 0이 된다는 얘기지. 수직거리는 높은 쪽 Y좌표에서 낮은 쪽 Y좌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 그 다음에 수평거리는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뺀다. 이게 개념이 아직도 어렵다면 이런 것들 예시로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3이고 얘가 4,3이야. 당연히 이게 같은 라인에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Y좌표는 똑같겠죠? Y좌표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마이너스 1, 왼쪽 1지점에서 오른쪽 4지점까지 얼마나 거슬러 가야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게 길이이자 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 4라는 게 구해지는 과정, 4가 아니고 그죠? 5라는 게 구해지는 과정은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 내가 이걸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는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물론 이 반에는 그런 실수하는 친구들이 난 없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8 이게 왠지 음수 같다 이런 생각을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즉 A가 어떤 적당한 수여서 이걸 계산했을 때 양수가 나오겠지. 여기 위쪽에 찍혀있는 절표니까 얘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자체가 양수 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를 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고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빼야 길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여기 A 앞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고 해서 음수니까 이거 반대로 해가지고 2A 빼기 8이 요 세로의 길이가 되는구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학생들 중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수학적인 원칙을 지켜서 하시는 겁니다. 위쪽 Y좌표에서 아래쪽 Y좌표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그대로 저 세로이자 높이의 길이가 될 거고 요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그냥 a가 될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때 2분의 1,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8,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넓이입니다. 이게 넓이에요. 근데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이 넓이를 그냥 내가 a에 대한 함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요놈의 최대값 이게 또다시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자연스럽게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이놈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언급이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전개 좀 해볼게요. 전개할 필요도 없어. 사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표준형 가지고 대칭축 구하고 뭐 이런 거는 연습을 했고 뭐 전개된 식 가지고도 했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도 바로 최대치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봐봐. 자,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차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라고 해서 그냥 다 전개된 형태가 있어요. 전개식.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일반형. 좀 하고 갑시다. 일반형이요. 우리가 흔히 보던 처음에 스타트한 그냥 2차식만 쓸 거니까 y는 쓰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다 풀어 헤쳐져 있는 거를 전개식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개수들 조합을 가지고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축입니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꼭지점까지 구하고 했던 거고,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는 형태 자체가 표준형일 수도 있는 거죠. 표준형. 얘는 이미 노골적으로 꼭지점의 좌표, 대칭축의 위치감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드러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완전 제곱식을 뽑아낸 형태. 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x-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대칭축이 x는 알파고요. 얘가 축이고요. 꼭지점도 당연히 꼭지점도 우리는 알파, 베타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표준형이라고 붙은 거예요. 한눈에 어떤 도형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해서 스탠다드한 형태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된 형태, 인수의 형태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y는 이렇게 써볼게. 최고차항 계수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긴 하지만 그냥 써볼게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쓰여져 있으면 이거 가지고도 우리는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파악을 할 거냐? 이 인수, 봐봐. 여기 뒤에 이게 0이 있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이 추가로 덧셈이나 뺄셈으로 붙어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x축과 만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0이 x축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이걸 함수로 생각하면 이게 y는 0인 거야. y는 0이기 때문에 이게 x축이거든요. x축. 그럼 나는 이거 x축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고등 수업 때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내가 얘를 주어로 삼아서 어떤 또 다른 함수와의 관계로 해석을 한다면 이 뒤에 붙어있는 놈과 알파에서 베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양수라면 이렇게 알파 베타에서 x축과 만나고 있는 거고, 음수라면 뭐 위로 볼록이면서 알파 베타에서 x축과 만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이 문제를 이 식을 봐봐. 이게 지금 인수 분해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 맞잖아, 그렇지? A를 어떤 A축을 삼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0이 더해져 있는 거고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서 X축이 아니죠. 여기 A축과 만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 함수를 그냥 이거 정리하고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볼게.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A축이야. 자,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만 좀 부호만 판단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2분의 1 하니까 음수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 또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는데 이 인수들이 연되게 하는 지점.
이 a가 0되는가? 0이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 0되는 거 4예요. 그래서 0하고 4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내가 이걸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대칭축이 어디야? 2예요. a가 이 자체가 이미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하고 4에서 a축과 만난다는 게 내 눈에 들어오면 대칭축이 그냥 바로 가운데 2입니다. 사실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무리 내가 적어줄게. 그냥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내가 x축과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을 얘기하는 거겠지. x축과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축을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축이에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축의 방정식인 겁니다. 얘가 축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가 축이다. 꼭 얘를 이렇게나 이렇게 바꿔서 또 그 방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세 가지 패턴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때 맞게 지름길을 가셔야 되는 거야. 그때 맞게. 전개식으로 나온다? 얘를 원래는 이렇게 정리해서 구하는 건데 우리 이게 공식화해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b로 대칭축의 위치 뽑아내고 꼭지점 뽑아낸다.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왔다? 땡큐. 그냥 이거 보고 바로 대체하면 되고요. 만약에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x축과 여기서 만난다라는 시선에서 우리는 대칭축의 방정식이 알파, 베타 정 가운데 위치 값으로 자리 잡히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내가 아까 전개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얘 인수분해가 된 형태니까 0에서 4에서 a축과 만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대칭축은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꼭지점이 이 콤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1에다가 4를 하니까요. 이 콤마 4가 나와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죠. 여기가 최대가 되는데 여기는 4가 됩니다. 얘가 2일 때 저 SA 내가 넓이라고 표현한 이 SA의 값은 이 식의 값은 4로 맥시멈을 찍습니다. 이게요.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틀어서 정리해주는 건 지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 패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정리를 해준 거지. 지금까지 이제 개념 수업을 다 했으니까 이런 총정리가 가능한 거고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109번 마지막 문제 마무리하고 좀 이른감이 아니다 쉴 수가 없겠구나. 알거나 알지 처음에 9번 가봅시다. 얘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x축 한 번 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x축, y축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뭐냐면 이 직선의 y절편이 4고요. 0,4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x절편이 10이다. 12,0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1사분면 위에 상황은 똑같아. 여기 빼고 이 선분의 안쪽 부분에서 어떤 점 P가 동점 P가 돌고 있는데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또 이런 문제니까 이 전 문제 8번이랑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함수식 또는 방정식 이름을 안 줬죠? 얘들이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1차함수에 대한 개념 공부는 내가 뭐 그걸 처음부터 다 해줄 수 없고 지금 최대한 틈틈이 메꿔주긴 하겠지만 너희들 스스로도 1차함수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집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EBS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은 거니까 우리 이식 작성해 봅시다. 얘는 y는 ax 플러스 b로 정리하시면요.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내가 항상 직선상의 임의의 두 점,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또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방향을 하나 분석을 하면 내가 이 방향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일관된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1로 가는 상황에서 x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y좌표의 변화량은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x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y절편이 4라고 나왔으니까 그 4를 뒤에다가 그냥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얘도 a,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3분의 1 a 더하기 4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는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이지만 우리 요 길이 자체도 여전히 1차원적 길이기 때문에 a에서 0 빼는 거다. 이 길이는 그대로 a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세로 길이도 1차원적 길이 위에 y좌표에서 요 r점의 y좌표 0 빼시면 그냥 이 자체가 길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a 더하기 4 얘가 세로의 길이가 얘가 가로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SA라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A 더하기 4에다가 A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한 식인 거지. 근데 내가 미처 깜빡해가지고 지금 책임을 안 하는데 참고로 이 A는 0초과 12 미만입니다. 여기 안쪽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이 X좌표는 0초과 12 왼쪽 그러면 이거 뭐야? 한 번 더 연습하니 아주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지? 얘도 지금 임수분해의 형태로 잡혀있어요. 임수의 형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거는 우리가 가볍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위로 볼록인데 A축과 어떻게 만나는 상황이냐 0, 여기 0을 만드는 거 12. 그래서 0하고 12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칭축 방정식 자체가 A는 이 둘의 산술 평균인 6이 된다. 그러면 꼭지점의 A좌표가 6이니까 6 집어넣으시면 y 더하기 3, 2 곱하기 6에서 12. 이 문제의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 번 하면 것 같습니다. 괜찮지? 그치?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식의 지금 모든 내용들 기본적인 그래프 분석을 하는 시작점들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해봤고요. RPM은 더 이상 같이 볼 문제는 없어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핵심 시간에 이번 주의 핵심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을 쭉 받을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 해결 못한 부분들을 잘 너희들이 스스로 발표시 해놓고 이건 꼭 쌤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틀렸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첫 번째 것까지만 조금만 보다가 쉬는 시간으로 가시죠. 맨 첫 번째 아주 덕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았지? 마지막 문제만 볼 겁니다. 우리 25번 문제. 네, 마지막 문제 하나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나머지 문제는 모르는 게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 지금 내가 무시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문제들은 어차피 RPM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똑같이 있는 문제들이어서 충분히 복습 또는 개별적인 질문 중에 내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점 마이너스 1,5, 5,5를 지난다. 또한 이 이차함수와 x는 6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두 그래프가 이 이차함수랑 x는 6이라는 요 세로선을 얘기하는 거죠. 세로선. x는 숫자고 이거 특수한 직선이고요.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데 너희들이 아직 그 이유는 몰라. 함수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직선은 지금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그래프에 딸려있는 우리 이름 또는 방정식이라고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x는 6이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재. 여기가 지금 이렇게 c인 상황이다 하는 얘기인 거지. c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이 넓이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5,5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너희들 거기에 마이너스 1,5, 5,5 그 y좌표가 둘 다 모두 똑같다. 그거를 봤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놔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키포인트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5가 있고 그 다음에 b 5,5는 지난데 여기 곡선상에 이 두 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5야. 근데 뭘 봐야 되는 거냐?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게 y좌표가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1차원적 거리 이런 얘기죠.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어떤 세로선 얘가 5층에 있는 선입니다. 5층에 있는 선을 내가 하나 딱 도입을 해보면 그 선과의 교점이 얘랑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고요. 여기가 지금 5,5구요. 지금 6이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미 이걸 풀어봤기 때문에 미리 그려놓은 건데 너희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좌표 숫자들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층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5, 5,5다. 그러면 우리 이걸 1차원적 거리로 생각하면서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이다라는 걸 캐치한 순간 뭐가 나오는 거야? 대칭축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대칭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방금도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높이가 같은 두 점을 딱 알려주는 순간 이게 x축이면 x축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지? 꼭 x축이라는 거는 없어요. x축이 아니어도 높이가 같은 두 점이 딱 찍혀있는 순간 무조건 그 가운데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5야. 지금 5라는 거 같다는 건 이미 써먹었어. 대칭성을 파악하는 써먹었으니까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2는 어떻게 구한 거야? 마이너스 1과 5의 중앙, 가운데 산술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둘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뉜 값이 2가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1과 5의 딱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이 y좌표 두 개가 같은 두 점을 가지고 대칭성을 파악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대칭축까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25번에서 제시하는 건 딱 그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넓이가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21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21인데 얘도 우리 넓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1차원적 거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잡혀있는 길이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요 길이가 6인 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넓이가 20이면 저 6을 만약에 내가 밑변으로 삼았을 때 그놈에 대응하는 높이가 7이라는 얘기죠. 좀 그림은 비율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 수직 높이를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지금 이 길이가 7이어야 그래야 6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가 21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7이려면 이 C의 높이가 몇이라는 거야 이게? 5층에서 7층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림상 이게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보다 얘가 오른쪽에 잡히는 거니까 위로 블록인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C의 Y좌표는 얘가 5에서 7층이 낮아진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ABC를 다 구해 볼 건데 자 이제 ABC를 어떻게 구할 건가?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중학교적인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이 개수의 숫자들을 다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점이 몇 개가 비로 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거 3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집어넣어서 ABC에 대한 식 3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연립해가지고 ABC를 차근차근 소거를 하면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이 점까지 그려서 이 A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식을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식을 바로 한번 세워볼게요. 자, 봅시다. 너희들은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어.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떻게 세울 거야?
이차함수의 식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내가 거의 기입을 다 해놨어요. 정 나와 있고요. 길이 6, 여기 7이니까 여기 이 요놈의 점이 여기 그리고 x는 6 줬으니까 이게 6,2인 거잖아 지금. 그렇지? x는 6라인과 만나는 점이니까 높이가 마이너스 2인 건 알겠고 x절표는 당연히 6인 선상에 있으니까 6,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ABC 구하는 게 그게 중등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야. 그렇게도 풀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죠. 뭐예요? 관계. 항상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관계에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관계. 내가 얘를 지금 작성할 거니까 이 2차 함수를 주어로 생각해 볼게. 얘를 주어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제 관계 지을 수 있는 함수가 누가 있어? 얘 있잖아. 얘랑 5랑 5 y는 빼고 뒤에 거만 봤을 때 5와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1에서 5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y는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주어로 삼은 이 식은 자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모르니까 a로 잡아볼게요. a이고요. 어디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만나요. 그게 인수로 표현하면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에서 만납니다.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x축이랑 만나는 상황이 아니지. 이건 5랑 만나는 상황이에요. 0이 아니라. 그래서 5랑 만납니다. 이걸 달성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하나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6, 마이너스 2 아직 안 써먹은 거 이거 대입해서 푸시면 이게 훨씬 더 부차원적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실력적으로 너희들이 실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은 마무리하시면요. 여기 이제 6, 마이너스 2 요거 아직 안 써놓은 거니까 이거를 집어넣어서 a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6 집어넣으면 7 곱하기 1 7a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얘를 풀어주시면 내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이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ABC는 마일 40 라고 하시면 더하라고 했잖아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나오겠네.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 관계가 혹시 어렵다면요. 사실 난 이거 선택으로 생각을 하고 가르친 건 아니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가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써놓긴 할게. 마이너스 1,5 서로 다른 세 개의 솔루션이 나와 있으니까 5,5 이거를 x,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a, b, c가 남아있는 a, b, c에 대한 관계식이 3개가 나오겠죠? 연립방정식의 논리에 의해서 a, b, c 값이 순차적으로 다 얼마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라도 푸셔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아니다. 미안해. 쉬지 말자. 생각이 바뀌었어. 두 번째 거 하고, 어차피 두 번째 것도 한 문제밖에 안 될 거여서 두 번째 거 하고 쉬었다가 우리 시험을 봐야 되니까 두 번째 거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15번 같은 거 보면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가 아니라 저번 수업 때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16번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16번만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16번하고 23번 두 개만 보겠습니다. 16번도 기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니까 16번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축은 둘 다 y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AB랑 BC랑 CD랑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A이기 때문에 AB랑 그 다음에 그림이 개떡하긴 하지만 이렇게가 같고요. 이렇게가 같은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여기 하나는 어떻게 대칭성에 의해서 이게 또다시 이렇게 반조가리로 찢어진다면 이 반조가리를 내가 1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2동그라미가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 그치? 요만큼이 1로 잡으면 요만큼이 2고요. 그러니까 2대 1대 1대 2다 라는 상황을 던져준 거예요. 맞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건져내야 될 거는 저 2,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 그 오른쪽에다 같이 그려볼게. 얘가 1일 때 5가 3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3이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창의 계수 여기 AX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X제곱 기억 니은이 3x제곱이라고 했고 얘가 지금 y는 3x제곱이라고 했고 얘가 y는 ax제곱이라고 했고 아래로 그러기니까 a는 일단 양수인 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정답은 얼마예요? 3분의 1. 이게 바로 나오게끔 내가 연습을 하라고 했었죠. 그죠? 3분의 1입니다. 왜 3분의 1인지 삼각형 들어볼게요. 꼭지점부터 동그라미 1만큼 벗어났을 때 이만큼이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오른쪽 이차함수는 요 선과의 관계를 봤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이만큼 벗어났을 때 아까랑 똑같은 만큼이 발생을 해요. 분명히 3배나 더 멀리 갔는데도 이 함수 값의 차이, 높이 차이가 똑같이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는 이 최고차함의 계수가 그 3배 벗어난 거를 무력화시킬 만한 그런 구매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했죠? 여기 길이, 이 핑크색 길이 자체는 여기 길이 자체는 우리가 뭐 여기를 그냥 L이라고 표현합시다. 방탄자예요. 그러면 얘는 벗어나는 거리의 제곱에다가 최고차함 계수의 절대값이니까 3L의 제곱이 될 거예요. 최고차함 계수의 절대값에 벗어난 길이의 제곱. 근데 이 보라색 길이는 오른쪽과 지금 여기에 내가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지만 여기 X축과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X축과의 관계를 볼 때 분명히 이 L의 3배만큼 벗어났어요. 3L만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움직였다. 그럼 써볼게. 최고차함 계수의 절대값,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A인 거고 거기다가 3L만큼 벗어나는 거의 제곱 이렇게 곱해진 거 이 두 개의 길이가 지금 같다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9의 제곱에 A 곱한 게 3의 제곱이기 때문에 A는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제는 이렇게 막 식을 다 안 써도 봐봐. 우리 벗어나는 거리는 제곱으로 반영이 돼요. 제곱을 해서 반영이 된다. 이 높이 차이 만들어낼 때 제곱으로 반영이 돼. 3배 벗어났으면 이게 원래 9배가 높아져야 맞는 거야. 근데 최고차함 계수가 얘보다 9배 작았으니까 9배 작았다는 건 9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9배 커질 게 9분의 1만큼이 상쇄가 되면서 똑같이 나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3 보자마자 그냥 얘는 3분의 1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게 되게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만 해줄까? 마지막 3배만큼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9배만큼이 벌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요놈의 9분의 1만큼이었으니까 곱하기 9와 곱하기 9분의 1이 상쇄가 되면서 이 벌어진 높이 차이가 똑같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인 거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y는 3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중학교식으로 풀어보세요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거 없어도 3분의 1인 거예요. 이게 3층이건 4층이건 뭐 어떤 층에서 끊어놓건 여기 더 위에 이렇게 잘라가도 또 무조건 1대 3입니다. 항상 이 길이는 어떻게 잘라도 1대 3이에요. 어느 쪽으로 잘라도 그걸 우리는 함수의 확대 축소로도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들어가시고 마지막 23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평행이동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y는 ax제곱 더하기 4x 20번 y는 a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얘를 어떻게 이동한다는 정보가 나와 있으면 빠르게 너희들이 풀이에다가 이런 거 흔적 남겨놓으세요. y축 방향으로 그만큼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 쓰는 방법도 쌤이 알려줬지. 표준값 쓰는 거. 함수 쓰고 화살표 쓰고
최종적 괄호에 PQ 쓰면 이게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방향까지 고려한, 즉 부호까지 생각한 음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양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래프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일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다음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X축 그려져 있고 여기가 지금 Y축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0,0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잡표가 4분의 1, 8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자,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중앙표적인 방법을 먼저 얘기해볼게요. 그냥 아주 단편적인, 아주 그 직관적인 방법. 이거 x를 다 x 빼기 p로 바꾸는 거지. y를 y 빼기 p로 바꾸면 그 y 마이너스 q는 넘겨서 우리가 뒤쪽에 그냥 q를 붙일 거니까 얘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4의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더하기 q 해서 이거를 다 전개해가지고 대칭축 구하는 법 적용했을 때 이게 4분의 1이 나와야 되고요. 4분의 1 넣었을 때 8분의 1이 되도록 A값 설정해 주시고 뭐 0,0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0 되도록 이렇게 하면 단계식이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A랑 P랑 Q가 다 구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A를 이미 알아야 돼요. 이미 알아야 됩니다. A는 지금 이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딱 얼마라고 나와요. 얼마일까? A가 알려져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A는 2분의 1입니다. A는 2분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이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평행 이동을 한다고 모양이 바뀌잖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은 바꾸잖아요. 즉 여기에서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움직여봤자 이 개형, 구부러진 정도는 바뀌지 않는 거고요. 최고창 개수의 절대값, 물론 이제 대치이동을 안 했으니까 최고창 개수의 아예 값 자체가 바뀌지 않겠지. 그 양까지도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위치만 옮긴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요놈의 최고창의 개수가 A랑 똑같다라는 얘기구나. 근데 여기서 최고창 개수가 바로 보이지 않나요? 한번 더 어려울까? 자, 해볼게요. 4분의 1만큼 벗어났더니 8분의 1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4분의 1의 제곱인 16분의 1에다가 지금 이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 A로 잡혀 있는 거니까 A의 절대값을 곱했더니 얘가 8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이건 2가 없었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2죠. 16분의 1에다가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을 곱했더니 8분의 1이 나왔다는 게 지금 이 두 점의 좌표 가지고 다 알려져 있는 거야. 얘가 어떤 점이야? 꼭지점이야. 꼭지점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점입니다. 꼭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길래 8분의 1만큼의 차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길이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놈의 최고창의 개수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위로 블록이니까 마이너스 2였다라는 이미 최고창의 개수는 알려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가 그래서 이 원래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라고 모든 개수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자 p하고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얘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 끝이 나는 거죠. 뭘 알고 있으니까? 또다시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4분의 1, 8분의 1로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봐봐, 이 꼭지점은 움직이기 전에도 꼭지점이었어요. 움직여서 꼭지점이 아닌 점이 꼭지점으로 바뀌는 일은 없겠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적절하게 옮겨져가지고 이 꼭지점으로 간 거고, 꼭지점은 꼭지점에 대응하는 거니까 이 꼭지점 이제 알 수 있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원래 몰라서 어려웠던 건데 이거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 알아냈으면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 이 대칭 주기 방정식은 4분의 4니까 1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1,1이에요. 그럼 이 말이지 1,1짜리 이 점의 이동으로 그냥 생각해보자. 어차피 여기에 딸려오는 이 그래프입니다. 1,1이 얼마나 이동했을 때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가야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가야 될 거고요. 1에서 8분의 1이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8분의 7만큼 이동했어야 되는 거겠죠. B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Q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인 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우리 개념서 연습할 때도 내가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그냥 꼭지점 간의 이동으로 이 위치, 변화 값을, 평행 이동 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죠. 굳이 함수식을 다 만든 다음에 이게 x가 x 빼기 얼마로 바뀐 걸까? y가 y 빼기 얼마로 바뀐 걸까? 이렇게 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꼭지점.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하려면 또다시 길이 관계 이걸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를 캐치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였어요. 중학교적인 방법도 내가 다 풀어주진 않았지만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완전히 다 식으로 써가지고 다 그냥 1차원적인 가능한 게 중학교 기본 방법이고, 이제 우리는 고등 과정까지 공부를 했고 그걸 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공부 방향은 이렇게 보시는 게